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일부. 행복하게 생존하기. 이 강좌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부터 각종 성인병까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4개의 열쇠 일부. 프롤로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몸은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DNA 운반 용기입니다. 출처, 이기적 유전자. 그러나 자아를 가진 인간으로서 몸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강한 자극, 술, 담배, 마약, 도박, 성관계에 심취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 자동차, 명품, 옷, 신발, 보석, 피규어를 살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경험 여행, 캠핑, 놀이동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에 의지해서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행으로 얻는 기쁨은 쇼핑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달 후에 또 여행을 떠납니다. 그 기쁨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찰나의 행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혹은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행복이 지속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동안 아주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영원한 행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열쇠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열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 생존 비용. 인간이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집, 옷, 음식, 자동차, 침대, 가구, 식기, 의료 서비스 등등.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은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필요한 음식과 물건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현대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두세요.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인들의 주요 자살 원인은 빈곤,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건강 악화입니다. 자살 원인 1위와 2위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인간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많이 있어야 적당할까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 돈을 버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가난할 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 지수도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 지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없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생존 비용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꼭 필요한 비용, 생존 비용은 영원한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해군 함장과 해군 일병의 대결. 군함 한 척이 달도 없는 어두운 밤 속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군함 정면에 나타난 불빛을 보고
함장은 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리시오. 상대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리시오.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난 해군 함장이오.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요. 당신이 방향을 돌리시오. 화가 끝까지 난 해군 함장은 최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 진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내 맘대로 해봐라. 가난과 집안의 화목, 저는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덕분에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지만 늘 아껴 쓰고 지출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 아내 제니퍼와 자주 싸우고 서로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이 늘어서 그런 걸까요? 저도 아내와 싸우기 싫은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은 경제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사랑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계 자료를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다툼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착각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가족 혹은 친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따라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와 같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무능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흔하지만 저는 전쟁이 일어날까봐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는 건가요? 역사상 수많은 국가들이 무수히 많은 미사여구와 정당성을 전쟁에 갖다 붙였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뿐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단 한 가지 이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국가의 수장이 남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상점 절도가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쟁과 사람들 간의 분쟁 원인이 빈곤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1. 최초의 전쟁은 농경사회 초기에 식량이 바닥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 북아시아의 유목민족, 훈족, 흉노족, 몽골은 초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른 부족을 약탈했습니다. 3. 중세시대에 유럽인들은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에 동참한 귀족 중에는 둘째 아들이 많았습니다. 장자가 모든 권리를 상속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는 차남이 전쟁을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십자군은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했으며 중동 지역 기독교 국가의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4.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경제는 쑥대밭이 되었고 거기다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 때문에 국민들의 궁핍한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 국민들이 내린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배는 다 같이 죽자. 자신의 생존이 불안해지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인이 생존 위기에 직면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전 세계가 위험해집니다. 이처럼 생존 비용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 우리가 꽥꽥거리는 소리는 절대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이 실험 대상으로 삼고자 우주 공간에 보냈던 새들은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새들은 중력이 없으면 먹이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죠. 새들이 물 한 모금 먹은 후에 머리를 치켜 올리는 것은 중력을 빌려 물이 내려가게 하려는 것임을 생각해 봅시다. 개구리도 토를 합니다. 단지 방법이 특이할 뿐입니다. 개구리는 먼저 위장을 토해 입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 다음 앞발로 위장을 쥐어짜서 안에 든 것을 빼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위장을 삼킵니다. 고양이는 7층보다 10층에서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사뿐히 내려앉지만 제 스스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면 고양이는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때까지 평균 8층에서 떨어지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어에게 물렸을 때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닭이 가장 오랫동안 허공을 난 기록은 13초. 사람이 8년 7개월 6일간 계속 소리를 지를 때 나오는 음파의 에너지를 이용하면 커피 한 잔을 끓일 수 있습니다. 파티가 잦은 미국에서는 독거미에게 물려 죽을 확률보다 펑 튀는 샴페인 마개에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노동력.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아주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인간의 노동력. 1. 내가 연필 한 자루를 사면 그 돈은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분배됩니다. 원재료를 만드는 사람, 연필 공장을 건설한 건축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트럭 운전사, 문구점 사장 등등. 2. 내가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해서 내가 지불한 돈이 동물들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농장 주인과 도축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매상인에게 전달됩니다. 3. 음식점에서 로봇 종업원을 고용하면 월급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만든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불로소득의 종착역.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노동력뿐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건물주나 투자자는 노동이랑 상관없이 돈 버는 사람들 아닌가요? 돈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나의 노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그 대가로 돈을 받아야 건전한 경제활동입니다. 돈을 훔치면 나는 이득을 보겠지만 돈을 잃은 사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직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 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제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 1991년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0년대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노동의 딜레마. 자살원인 1위와 2위가 빈곤과 업무 스트레스라면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아닌가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버는 일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스트레스는 더 많아집니다. 행복해지려고 시작한 직업은 인간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함께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열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열쇠. 직업이란? 처음 뵙겠습니다. 제 미래의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데 조언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인가요?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하세요. 지난 1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직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업이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대신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힘든 노동, 그리고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 없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덜 힘들고 덜 괴로운 직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다윈 어워드. 한 캐나다 젊은이가 술을 사 마실 돈이 없자 휘발유와 우유를 섞어 마셨습니다. 당연히 배탈이 났고 집안의 벽난로에 대고 토했습니다. 벽난로가 폭발하면서 집이 날아가고 본인은 물론 집안에 있던 누이까지 사망했습니다. 3명의 브라질 남자가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비행 중 다른 비행기에 대고 엉덩이를 까 보이다가 조종간을 놓쳐서 추락한 듯합니다. 사체 발견 시 모두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22세의 미국 청년이 번지점프를 하다 사망했습니다. 수십 개의 문어 다리를 테이프로 엮어서 고가 철로에 메고 뛰어내렸는데 경찰에 의하면 줄의 길이가 철로 높이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중형 창고 업체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즉시 발화 원인이 될 만한 모든 요인을 차단하고 직원을 대피시켰습니다. 가스 회사에서 2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점검을 위해 창고로 들어온 직원 중 하나가 전등이 안 켜지자 라이터를 켰습니다. 창고는 송두리째 폭발하고 2명의 시신은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열쇠, 좋아하는 일. 직업에는 스트레스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고 하셨는데요. 스트레스가 적으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꿈의 직업이 있을까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업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두를 만족시키는 직업은 많은 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예술가 혹은 여행 유튜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 보상이 적은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돈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좋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스트레스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돈과 함께 따라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째 열쇠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한 2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아하는 일 혹은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적고 인생이 행복하며 게다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보상은 적지만 좋아하는 일. 제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멋있는 직업이지만 숫자 계산은 제가 좋아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후로 육아와 집안일이 부쩍 늘었어요. 몸이 힘드니 평소에 싫어하던 제 직업이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그래픽 디자인을 배운 경험이 있는데 그때 했던 실습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현재의 제 직업에서는 그런 즐거움을 느껴본 경험이 없네요. 직업이 스트레스를 준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적지만 업무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일이 없을 때는 도자기 혹은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비싼 교육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직접 공부를 가르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자녀도 행복해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좋은 물건과 비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용돈,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 물질적 풍요보다 부모의 사랑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부모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에게도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금전적 보상이 작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더 자상한 부모가 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